네, 안녕하십니까. 공간 기반 도시 안전 시스템을 통한 휴먼 시큐리티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릴 스페이드의 이종걸 대표입니다. 네. 그래도 주제가 휴먼 시큐리티이다 보니까는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1994년도에는 유엔이 안보의 중심은 국가가 아니라 인간이다, 사람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군사력이나 국경 보호 이런 데 집중을 하는 어떤 안보나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때부터 94년부터는 개개인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 안전과 존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현재는 그 개개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고려한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더 나아가서 기후 변화, 디지털 위협, 불평등, 팬데믹 등등이 이제 인간의 안전과 존엄의 한 요소로 이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저희 시스템과 AI와 등등등이 어떻게 저희들의 휴먼 시큐리티에 도움이 될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닥칠 위협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자연으로부터 저희들이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자연으로부터 위협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이 만든 환경으로부터 이제 위협을 받는 어떤 안전에 관련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일단 보이지 않는 위협이 물리적 위협으로 확장이 되는 AI가 정말로 도움이 100% 되느냐, 시스템적으로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걸 대비하느냐.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만든 환경과 그리고 무형의 시스템으로부터의 위협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정말 많이 다른 세 가지 분야의 위협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성이 첫 번째가 있을 수 있는데, 산불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산불만큼은 되느냐, 산불을 통해서 통신 장애가 생기고 교통 통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들 복합적인 어떤 위협들이 2차, 3차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꼭 정해져 있는 뭐 장마나 홍수처럼 기후 어떤 시즌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생길지도 모르는 어떤 일상화되어 있는 위협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도시 안에서 저희들이 살다 보니까는 같은 도시에서 반복되는 위협들도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이제는 어떠한 재해 재난도 정말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협들의 특징이라고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합성, 일상화, 공간 의존성, 빠른 대응이 필요할 때는 어떠한 시스템 쪽으로 개발이 돼야 될까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복합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통합을 해서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터질 수 있는 어떤 위협들이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 의존성, 이제는 높이 값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 안에서 생기는 위협들이 많기 때문에 3D 기반으로 위협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이 모든 정보를 정말 빠르게 매뉴얼하고 실시간으로 행동 유도형 알람까지 올릴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진짜 안전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뭐 재미난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산불, 이제 오늘 산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산불도 크게 났고, 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산불이 나면 사람들이 119를 먼저 전화를 합니다. 17분 안에 소방차는 산불이 난 곳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진화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산불 진화 주관 기관은 산림청이기 때문에 소방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시스템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고 있지,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왼쪽에 보시다시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느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불 위험은 산림청이 하고, 화재는 소방청이 담당을 하고, 기상 정보 더 확산이 될 거에 대한 두려움은 또 기상청이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 자산, 송전탑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을 관리하는 거는 그 대응을 하는 거는 국토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적으로 그냥 컨트롤하는 건 행안부예요. 이거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실시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스템, 그리고 정말 매뉴얼이 저렇게 많다고 해요. 이 재해 재난을 어떻게 내가 정의를 내릴 것이며 그게 낙뢰에 해당이 되는지 강풍에 해당이 되는지를 찾아서 매뉴얼에서 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스템, 요거 좀 어떻게 좀 고쳐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네, 시스템은 그러니까 AI 기반 재해 재난 모니터링 대응 시스템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3D 지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실시간 데이터를 확실하게 모니터링 돼야 되고, AI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예측을 해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대시민 쪽으로 알람까지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알람 시스템을 만들자. 저희들이 만든 지오 세이프 맵이 GSM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잠깐 동영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3D 모델링을 자동화해서 그리고 실시간 정보를 이제 알람부터 시작해서 기상 정보까지 실시간 정보를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게끔, 그것과 더불어서 뒤에 또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텐데, 왼쪽에 보시면은 수정 분포도와 경사도, 그 바람길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더 파악을 할 수 있는, 2D 지도에서 보는 게 아니라 3D 지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진짜로 산불이 어디로 갈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 산불을 진압하기 위한 모든 정보들을 일단 다 지도에 넣습니다. 3D 모델링도 자동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사도 분석, 바람길, 산불 피해 이력 지도까지 다 넣고, 여기 전국구로 되어 있는 곳에 어디에서 불이 나든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한다. 그리고 인근 저수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화재 발생 위치도 정확하게 마크가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소방서 위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도에서 필요한 정보는 일단 다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넣습니다. 그렇게 해야 잘 사용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발생이 된 다음에는 실시간 정보들을 기후 정보부터 시작해서 습도 등등등을 다 가지고 오고, 네, 이제 실시간 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밑에 하단에 보시다시피 버튼을 누르면은 네, 진행 속도, 진행 방향, 그리고 이제 위험 지역까지 마크를 하는 시뮬레이션 툴이 같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느냐? 실시간 기상 위험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수정 분포도 같은 경우도 침엽수는 0.2라는 그 화재의 뭐라고 할까요? 저항력, 네, 저항 지수라고 합니다. 화력수는 0.8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불에 잘 안 타는데, 침엽수는 불에 굉장히 잘 타요. 침엽수가 분포되어 있는 지도를 통해서 바람길까지 파악을 했을 때는 그쪽으로 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정보와, 그리고 경사도, 네, 여러 가지들 정보들을 합쳐서 시뮬레이션을 통하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이제 붙이면은 저희들이 인근 소방서에서 진압 방향에 제일 가까운 6m 이상의 도로폭을 갖고 있는 길을 선정을 해주고, 가는 길에 저수지가 물을 쓸 수 있는 곳이 어디다라고까지도 저희들이 표시를 해서 지금 당장 제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쪽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GSM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지오 세이프 맵을 정책적으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당연히 이 전체의 재해 재난을 컨트롤하는 행안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많은 곳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합쳐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장면에서 모든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게끔 아까 보셨던 시스템으로 파악이 가능하고, 그리고 맞춤 화면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지시를 내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스템이 개발이 돼 딱 두 번의 전환이 되는 화면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고요. 대응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AI 분석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방향이랄까, 향후 5분 후, 10분 후 어디에서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이걸 빨리 피해를 빨리 진압을 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AI를 순간 같이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AI 툴을 넣고요. 세 번째는 어느 방향에서 무엇을 불을 꺼라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호 대상 문화재나 송전탑이나 여러 가지 등등에서 이 조금 더 국토부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영향력, 이 시설물이 타거나 이 산이 타거나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이건 정말 위험하다는 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AI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 판단 체계를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 좀 보시다시피 이걸 담당하는 곳이 있어요. 행안부의 재난정보통신과. 이미 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NDMS라고 부르는데, NDMS는 국가재난대응의 기록과 관리 시스템입니다. 근데 저희들 스페이드에서 만든 GSM은 그 앞단에서 위험을 예측하고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AI 기반 의사결정 보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예측하고 더 앞서서 나가서 모든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행안부에서 재난정보통신과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나눠져 있잖아요. 국토부는 불을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산을 국가 자산 시설물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보시다시피 아까 복합성이 있었잖아요. 산불이 났을 때 그 송전탑에 영향을 끼쳤을 때는 그 다음에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지? 양수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된 사례가 생겼고요. 경북의 산불은 재난 로밍이 이제 발령이 됐고, 저쪽 맨 끝에 있는 산불 확산을 통해서 CCTV가 먹통이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피해들이 또 제2차, 3차, 4차의 피해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 지도에서 그냥 송전탑 위치만 찍는 게 아니라 이 송전탑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빠르게 일관성 있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 담당자분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확실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위에 보시다시피 요거와 관련된 부서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국토정보정책관, 그리고 국토안전정책과, 여기는 이제 시설과 SOC의 위험을 담당하고 있고, 스마트 도시과는 도시 단위의 복합 재난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서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재난 대응은 여러분들 GPT 많이 쓰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제미나이랑 GPT랑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물어봤더니 국토부는 재난 대응 시스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다라고 딱 결정을 내려주더라고요. 그러나 기존 국토부 재난 대응 시스템은 시설 관리엔 효과적이지만 예측을 하고 분석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의 플랫폼을 통해서 AI를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하고 대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시스템이다. 국가 자산만큼은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좀 큰 그림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왔습니다. 지자체는 과연 뭐가 필요할까? 아까 이제 국가 단위에서 어떻게 하고 이제 행안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자체는 뭐가 필요할지 정말 손에 와닿는 어떤 재해재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감사하게 좀 다음에 보여드릴 시스템이 저희들이 그 국토부 산하의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의 안전 방범 시스템 개발로 수주를 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남 솔라시도 지역의 시민 안전과 방범을 담당하는 시스템 개발을 저희들이 좀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렸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뭐가 더 뛰어난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진짜로 개발이 돼서 시민들한테 적용이 되고 시민들이 쓸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 솔라시도는 아직까지 간척지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들어올 거고 아리백 산단도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 근데 그쪽에 이제 주거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도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폴이 설치가 될 것인데 스마트폴에 설치가 되는 기기 중에 하나가 AI CCTV가 있어요. AI CCTV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받고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학습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을 하고 사고가 덜 날 수 있게끔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 화면에서 도시를 전체를 관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알람이 뜨겠죠. 왼쪽에 보시다시피 왼쪽 위에 보행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요. 가운데 자율주행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세 군데를 다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행 안전을 가면은 저 도로변에 스마트폰이 설치가 되어 있고 AI CCTV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AI를 통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곳이 위험을 감지했다라는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은 스마트폰 A-3에서는 어떠한 지금 위험이 감지가 되었는지, A-7에서는 어떠한 위험이 감지가 되었는지를 분석을 그 즉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알람을 울리고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들. 그래서 보시면은 방범에 통해서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에요. 산단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인데 사람들이 무단으로 침입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다가 보면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연성이 높아지거나 이 보도블록이 이분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그런 것들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보여드리는, 진짜 사람의 수준에서 사람의 레벨에서 이제 안전을 담당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시스템이에요. 자율주행 이제 버스가 열 몇 대가 이제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율주행 버스 스테이션뿐만이 아니라 그 자율주행 버스와 사람과의 관계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오히려 뭐 전봇대가 쓰러져 있거나 싱크홀이 생겼거나, 그건 너무 큰 얘기긴 하지만은 잔잔한 어떤 위험 요소들까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걸 알람을 울릴 수 있도록, 그리고 미리 돌려서 예측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저희들이 만든 거에다 저희들 얹어서 이제 쓰는 방법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상 기후죠. 습도나 강풍이나 이제 여러 가지들을 그 기후 정보뿐만이 아니라 기후들이 이상 기후가 발생을 해서 가로수가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위험이 감지가 되는 큰 오브젝트가 이제 도로 위에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빨리 캐치를 해서 그거를 이제 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대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심플하고, 아까 큰 산불 막 몇 천억 규모보다는 정말 사람의 레벨에서 진짜로 나의 안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어프로치를 했고, 그렇게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행 안전과 자동차 자율주행과 그리고 자연, 이상 기후까지 모니터링을 했을 때에 저희들 시스템의 장점은 두 가지를 같이 켜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에서의 이상, 어떤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과 이상 기후, 아니면 자동차와 사람, 이렇게 같이 켜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시스템적으로 계속 보고 알람 울려주고 대책을 세워주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은 AI 회사 아닙니까? 이 데이터들을 저희들은 분석을 계속해요. 그래서 위에 보시다시피 주간, 월간, 연간으로 보고서가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오른쪽 중간에 보면 AI 인사이트 제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낙상 사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들 위험 감지 요소들을 다 분석을 해서 A3, 아까 보셨잖아요. A3 스마트폴에서는 어떠한 위험이 감지가 됐다. 그것들을 분석하고 나니 가로등의 조도를 70% 정도 올리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까지 내서 제안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학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B1 같은 경우는 방범과 관련해서 이제 무단 침입이 한 횟수가 많으니 주말에는 야간 순찰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여러 가지 모든 항목들을 저희들이 계속 수집을 하고 저희 제안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리포트 같은 상황에서는 맨 윗단에 현황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저희들 시스템에서 AI 제안을 해서 어떠한 것들을 제안을 했다. 그리고 하물며 저희들은 3D 모델 자동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조도를 70% 올렸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까지 미리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나서 예측을 하고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안전방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하면은 정책 제안 컨퍼런스이다 보니 이제 맨 왼쪽에서부터 행안부에서는 통합 대응 체계 시스템과 우선순위 판단 체계를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국토부에서는 국가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자체는 사람의 레벨에서 내가 일상에서의 어떤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페이드는 기술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진짜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파트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